또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매일 500여 명이 입국하고 있는 군사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하도급 노동자 5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적은 임금에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남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 한 제조업체에서 하도급 노동자 5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구리박을 만드는 KCFT 정읍 공장. 최근 국내 대기업에 인수되며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 곳인데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 59명이 새해 첫날부터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뛴다거나 밤에, 그다음에 일부 또 다른 분들은 노가다를 뛴다거나 이 생계권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 자체는 저희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KCFT는 전체 공정의 4분의 1가량을 해마다 하도급 업체와 재계약했지만 올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일감이 없는 하도급 업체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파업 때문인데 일감을 채우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물어줘야 해 폐업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부분 파업을 하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죠. 어떻게 협상에 타결이라도 만들고 갈 것인데 다 나가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60% 수준. 하도급 노동자들은 임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하도급사와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KCFT 측에 인상분 보전을 요구하는 파업에 나섰다 해고로 이어진 겁니다. 원청이 이쪽 협력사 노조에다가 뭔가를 지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지배 개입이고 또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해고된 노동자들이 맡던 일감은 이미 다른 업체로 넘어간 상황.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고용 형태가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업을 하건 뭐라건 일단 계약 해지하면 다 끝이에요. 그건 남의 문제니까.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노동당국은 불법 파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노조 측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센터장이 재계약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건데 해당 센터장이 일해온 3년간 무려 10명이 넘는 직원이 센터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단체 항명에 나섰습니다. 센터장의 갑질 의혹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이 평소 잦은 폭언에 일과 이후 업무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직이란 신분을 볼모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욕설을 하셨어요, 저한테. 소리 하지 마라,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금평을 주겠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멸감을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해당 센터장이 재임한 3년 동안 센터를 떠난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에 많이들 못 견뎌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듣기에 너무나 힘들 정도였으니 본인은 센터장은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지 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말인데 누구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모욕으로 안 받아들이고. 남원시는 위탁을 줘 직접적인 간섭은 어렵다면서도 갑질이 있었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더 강도 있게 우리가 시에서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재발이 않도록. 시로부터 해마다 3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아 관내 200여 봉사단체와 19,000여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자칫 봉사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강요해온 건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중국이 진원지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우리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매일 500여 명이 입국하고 있는 데다 춘절 연휴까지 앞둬 더 촘촘한 방역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중국 스다오를 출발해 군산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입국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분주하게 입국자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중국발 신종 감염병인 우한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자 검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청구가 싣고 하라고 집어넣은 사람들은 내가 검역 보기에 나와서. 우한폐렴은 현재 중국 내 감염자가 벌써 200명을 넘어섰고 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며 태국과 일본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도 감염병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에서 매일 상인과 여행객 500여 명이 드나드는 군산항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 열화상 카메라를 돌리거나 자진 신고를 유도한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에 노출됐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한 이틀 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잠복기라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 방역당국은 우한폐렴이 백신이 없는 데다 전염성이나 치사율 등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만큼 메르스에 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피해 주시는 겁니다. 수산시장 피해 주시고 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접촉을 피해 주시고. 보건당국은 중국을 다녀온 뒤 기침이나 호흡곤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앞세워 남북 협력 사업을 가로막아 왔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총선 민심의 척도가 될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날을 세우고 있지만 총선에 앞서 제3지대 통합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귀국 후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4년 전 호남의 강력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쪼개진 데 대해 사과하고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에 대한 도내 야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한신당은 안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호남 민심은 정치적 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분열에 대해 먼저 해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보수화와 탈호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앞서 안 전 대표에게 야권 분열의 책임을 물으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씨가 당을 쪼개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당 1대1 구도가 다시 재현됐을 것입니다. 이 같은 선긋기는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안 전 의원에 대한 민심 이탈이 상당해 함께 총선을 치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신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설 전에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정치 세력들을 묶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맞선 통합의 필요성에도 분열의 상처가 여전한 도내 야권의 통합 여부는 4월 총선이 임박해서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정책 행보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20평 아파트 100만 채를 1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1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고 다음 달 초까지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공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도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익산 갑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KTX 선상 역사와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이뤄냈는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익산을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익산 갑 지역구에는 김수흥 전 국회 사무처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이 의원과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한이지만 한낮의 기온은 쌀쌀할 뿐 예년과 같은 강추위는 없었습니다. 겨울철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말과 휴일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낮 동안 시민들의 걸음걸이가 한결 여유롭습니다. 절기상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이지만 기온은 예년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대한이라 해갖고 좀 춥다 해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렇게 햇빛도 많이 비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것 같아서 예전 겨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도내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8.8도까지 올랐는데 이는 2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겨울철 고온 현상은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한반도로 깊숙이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여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모인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질을 악화시키면서 무주를 제외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졌다 오후에 해제됐습니다. 정밀 측정 장비를 갖춘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오늘 착공식을 갖고 연내 익산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상이 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현금을 인출하고 나오던 은행 고객의 돈을 빼앗은 3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은행에서 돈을 뽑아 차량에 오른 70대 여성에게 현금 49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석임제 나들목 부근에서 59살 장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도로에 정체된 또 다른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정체된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뒤따르던 트럭이 1차로 사고를 낸 뒤 정체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만성동 법조타운에서 창립 72주년 만에 첫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최낙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도내 변호사 회원이 300명에 가까워진다며 회관 마련을 계기로 외연만 키울 게 아니라 법률 서비스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